네, 네, 반갑습니다. 그,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처음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또 제가 또 그 전체 다 합격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죄송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마음 교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우리가 내년을 위한 설명회를 또 하게 됐는데, 음, 네, 오늘 뭐 아직 뭐 들어오신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시간 때문에 못 들어오신 분도 있고, 오늘은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오늘 여러 시도가 있습니다만, 그 공통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남을 중심으로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경남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채팅에 네, 반갑습니다, 다들. 그래. 오늘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우선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역량평가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이런 준비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향후에 어떻게 내년에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우선 예, 간략하게 시험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남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경남, 대구, 뭐 광주, 울산, 뭐 대동소이합니다. 과정들이. 그래서 기획력을 보잖아요. 보고서. 아, 국가의 주요 현안이나 여러 가지 사회 이슈, 내지는 최근에는 교육 정책 이외에 일반 정책으로 주제를 포함시켜서 냅니다. 교육 정책을 내는 시도는 현재 전북하고 충남 정도이고, 나머지는 비교육 정책으로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교육 주제, 뭐 관광이든 뭐 복지, 문화, 뭐 기타, 뭐 신산업 여러 가지 것들을 내기도 합니다. 아, 참. 야, 온나, 이거 온나, 시간 없다. 아니, 나오긴 나오는 소리만 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소리가 안 나냐고. 소리를 어떻게 나오게 하는 거? 나갔다가 다시 나가야 되나? 네, 여러 가지 뭐 중간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뭐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는 교육 주제와 비교육 주제로 나뉩니다만, 현재는 다수의 교육청이 입찰 형태에서 비교육 주제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찰에서 교육으로 내는 시도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세종 정도가 이제 교육에 준하는 내용을 내고, 입찰이 아닌 시도에서 충남과 전북 정도는 자체 교육 주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보고서의 형식에 대한 준비가 가장 우선입니다. 보고서의 각 영역, 특히 기획보고서에서의 각 목차와 내용 구성, 또 분량, 또 서술 방식, 내용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현재 기획보고서로 출제하는 것들이 90%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기획보고서에 대한 구조를 알아두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보고서 형식에 대한 숙지가 가장 기본이고, 또 아울러 형식의 기본 형태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만의 특화된 서술 방식, 어떤 패턴을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에 충실하고, 뭐든지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기의 바탕에서 나만의 어떤 특화된 것들을 가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차나 구성이나 형태에 대해서 기본부터 이렇게 충실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동영상이나 뭐 내지는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의 형식에 대한 기본기가 가장 근본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는 교육 관련 주제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던 그 충남이라든가 이런 시도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비교육 주제로 놨을 때는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뭐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조금 더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그 경남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산업에 대한 뭐 관광 약자들에 대한 부분, 어떤 접근성 내지는 시설 개선 이런 게 났는데 관광 산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그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것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특히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두시는 게 수월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도 비교육 자료에 대라 하더라도 조금 더 정리해서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라든가 또 뭐 어떤 공유 자전거라든가 뭐 공유 자동차 여러 가지 내지는 원전 뭐 기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앞으로 더 나오는 새로운 뭐 인공지능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배경 지식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교육 주제라면은 제가 정밀하게 해서 다 드렸는데 정밀하게 다 2, 3페이지로 정리해 가지고 딱딱 다 드렸는데 비교육 주제에 대해서도 제가 올해 필요에 따라서는 정리해서 드려서 최소한의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제가 올해 해보니까 합격자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써봤던 주제 또 생각해본 주제가 훨씬 도움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가미하겠습니다.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도도 비교육 주제를 하더라도 제가 특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보고서 작성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죠. 형식에 대한 이해와 배경 지식을 조합해서 제시문을 추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추출할 때 어떻게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데 최소한 30번 이상의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인 연습. 그래서 제시문을 활용하고 추가 또 필요하면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들 플러스 추가적으로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내용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응용 연습까지는 못했는데 올해는 제시문 활용 플러스 제시문을 응용해서 쓰는 연습까지도 추가적으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시문을 효율적으로 쓰고 제시문을 추가적으로 응용해서 쓰는 연습도 배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고서 작성 연습을 통해서 추가 응용 연습도 하겠다. 또 아울러 신유형 문제에 대한 연습, 이거는 작년하고 유사한데 제시문을 분석하는 연습, 분석하고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연습, 그 다음에 제시문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을 배웠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내용 중심, 대상 중심, 시기 중심, 내지는 또 여러 가지 내용 내지는 그 제시문 중심 방식도 제가 더 많이 썼습니다. 제시문을 중심으로 하는 거,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리 방법을 또 강화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데 이거는 유경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가능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간 내에 작성하는 연습이 매우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서는
형식에 대한 이해 플러스 이걸 기본 바탕으로 내가 응용화된 틀을 활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배경식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하다. 정리가 필요하다. 또 하나, 보고서 작성 연습에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형태를 뽑고 배열하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쓰고 응용하고 이런 시간 안에 쓰고 이런 것들이 제시문 보고서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연습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보고서는 입문 단계에서 힘들고 입문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수월해지는 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남과 차별화된 고득점을 위해서는 조금 더 그 생각이 필요합니다. 생각.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작년에 강의를 들으시거나 또 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생각,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내 보고서가 어떻게 잘 정리될 수 있을까? 또 정리될 수 있을까? 또 표현의 효율성, 또 잘 포장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경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시문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뽑는 연습, 보고서 작성 기본, 그다음에 작성 연습 훈련, 그다음에 시간 안에 끝내는 연습인데 유경험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더 나가서 내 보고서를 차별화해서 잘 정리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영역은 참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자료들은 카페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셔도 좋습니다. 문제파, 답안의 논리성. 그래서 논리적, 체계적, 유기적, 체계 유기적인 구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 답안 및 문장의 구성의 체계성, 진술 구성과 진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강의 시간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성, 유도력 표현의 정확성, 논거의 적절성, 정보의 풍부성,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강의 시간에 조금 더 강화해서 설명드리고 오늘은 대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보면은 면접은 면접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형태가 이제 지금 구사되고 있습니다. 면접이 실적과 나의 개인 사례를 중심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실적과 사례를 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일반 사고력, 조직관리, 전문성, 변화관리, 공직관 등 일반 면접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혼용하기도 합니다. 혼용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실적과 사례 중심으로 내는 경우 또 아니면 일반 면접을 내는 경우에 혼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접의 출제 방향은 해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 출제 기관에서 그 연수에서 제시한 내용과 다르게 상이하게 실제 시험에서 출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작년의 형태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작년과 같은 형태로 공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늘 그 시험 제도나 대상과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례형 중심으로만 공부해가지고 한 문제만 하는 것은 엄청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낫다 하더라도 폭넓게 어떤 단어를 구사해서 남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어떤 공부의 깊이에 의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상황을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폭넓게 다양하게 준비하라고 제가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전년도 시험에 국한하지 말아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도든지 뭐 경기도든 인천이든 강원도, 서울이든 충청도든 전년도 시험에 국한해서 그런 형태의 문제만 딱 준비하는 것은 저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 조금 더 의무를 내지는 깊게 파달라.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다뤄보고 그다음에 6월, 7월 경에 갔을 때 그때 수렴해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협소하게 공부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에서는 사고력에 대한 문제는 주로 자기기술서 내지는 실적에 있는 사항들, 과거의 업무 추진 역량을 물어보는 문제들, 그러니까 창의적 활동, 역경, 보람, 실수 등 과거의 경험을 물어보는 문제가 다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경험사를 물어보는 시험 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외부 위탁 경우에는 사고력에 대한 경험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뭐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기에 국한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력, 경험형, 그 다음에 조직 관리에 대한 갈등 조정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구성원 간에 주체별, 유형별 갈등 상황을 주체별, 상사, 부하 직원, 동료, 민원인, 팀, 또 유형별 내지는 유형별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 예를 들어서 업무적인 갈등 또 인간적인 갈등에서 어떻게 내가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 조정의 프레임을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해서는 그 교육 관련 정책을 물어보는 시도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기에 결정되는 것들이 아니고 중반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경기도, 강원도, 충남 또 전북 이런 시도에서는 교육 관련 정책을 물어보는데 지금 그 업체 선정에서는 그 전문성을 생략하기도 하는데 올해 경향을 보니까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뭐예요? 능률협회에서 출제를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교육 관련 정책을 포함시키겠다라고 새로 공고를 또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그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부 교육 정책 중에 교육 정책을 모른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 정책과 가장 핫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알아두고 가는 게 필요하다. 올해 시험에 국한하지 말고 딱 예를 들어서 경남의 전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린 스마트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연결해서 물었었잖아요. 업체에서 냈지만 그린 스마트 미래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연계해서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냈었는데 저는 그 지난 10년의 그 10여 년 강의하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우를 범하는 것은 바로 직전 연도에 문제 패턴에 그런 방향으로 나오지 않겠냐 해가지고 협소하게 하면서 많은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직전 연도에 국한하면 안 된다. 오히려 조금 더 전전 연도를 전전 연도를 대상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만약에 그 과거의 경험사를 바탕으로 한다면 그런 것들이 타당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험 중에 경기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년도에는 그 경기도의 주요 이슈를 냈어요. 면접 문제에서 경기도에 2030 미래교육에 대한 경기도의 주요 정책 방향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다 경기도 주요 업무 계획을 외우고 2030 경기도의 정책, 교육감님의 어떤 변화 방향, 말씀, 기자회견 이런 것들 싹 외웠는데 정작 시험장에 갔더니 전혀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여기 저 맨 뒤에 기출문제를 다 모아놨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그 뭐예요? 교육부에서의 교육 권한 이양,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권한 이양을 하는데 사무관으로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지원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혀 우리 교육청의 이슈와 관계없이 교육부 새로운 어떤 최근의 트렌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이 딜레마이긴 한데 처음부터 그 도예시에서 공부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그 위험하고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알아두면 뭐 나중에 사무관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시험에서도 관련돼서 어떤 어휘 구사력에서도 훨씬 더 어휘 구사력에 더 어떤 품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공부하셨다가 중반으로 가서 그 우리 교육청에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은 그때 이런 것들을 일부 시간 안배해서 조금 더 뭐 그 출제 방향과 연계해서 공부한다든가 이런 수렴하는 방식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 작성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비교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무관합니다. 또 아울러 최근의 정책 최근 이슈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좋습니다. 최근의 이슈,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MZ 세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MZ 세대에 대해서 어떤 MZ 세대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실장으로서 변화된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사회적인 갈등, 세대 간 갈등이든 어떤 우리 사회나 사회적인 갈등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훨씬 더 뭐 시험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어떤 역량의 향상에도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요소에서 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갈등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딜레마이긴 한데 상반기에는 공부하시고 하반기에 내용이 이제 정리됐을 때 공지가 나왔을 때는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된다. 그래서 너무 작년에 국한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화관리 이런 것들은 변화관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황형 문제입니다. 상황형 문제, 변화관리 상황 변화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올해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 연수에서는 경험을 물어본다고 했는데 나의 과거 경험을 물어본다고 했는데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갔다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저한테 하는 말이 왜 경험만 물어본다고 해놓고 상황을 왜 물어보냐 이렇게 냈던 전혀 이렇게 좀 당황했다. 상황을 물어봐서 당황스러웠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는 경험과 아울러서 철저히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대해서 상황 변화가 또 조직 관리와 연결됩니다. 갈등 상황이 상황 변화의 세부적인 한 축이 갈등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 사례, 개인의 실무 경험 사례를 공부하는 거 필요합니다. 아울러 그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 그다음에 변화 관리, 상황 대응 대처 능력,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대한 상황,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에 대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학교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 변화에 대한 것도 공부하셔야 되고, 또 아울러 그 전문성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을 알아두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하나는 공직권에 대한 건데, 그 과거에는 매년 나왔는데 그 최근에는 올해 말고 작년에는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농림협회에서 냈을 때 공직권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 안 물었는데, 근데 이제 공직권은 기본적으로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권. 내가 가지고 있는 공직권, 공직윤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윤리는 무엇인가? 소통인가? 청렴인가? 봉사인가? 성실인가? 뭐 여러 가지 나의 생각하는 공직윤리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그 과거에 어떻게 나는 그걸 바탕으로 행동했는가? 또 향후에 사무관이 되었을 때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나만의 관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 준비를 해놓고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공직권에 대해서도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직관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시도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공직관은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참고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유사하게 출제하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그 사례형 문제에 대한 거를 제가 별도로 목차로 해놨는데 여기서 아까 경험형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실무형, 개인 실무 이거하고 연결됩니다. 사고 사례형 문제, 개인 사례, 과거의 경험 사례, 자랑스러웠던 사례, 갈등폭 사례, 또 창의적으로 업무를 혁신한 사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직 관리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 어디 이렇게 사고력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제가 별도 목차로 뺐습니다만 그래서 개인의 각 사례를 최소한 10개 정도 처음에 준비하셨다가 또 그런 것들을 호환해서 여러 가지로 압축해서 또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구조적으로 다 정리해 놔야 됩니다. 프렙 방식이 됐든가 3단계 방식이 됐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만의 사례를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안에. 그다음에 정리한 내용들을 다양한 활용 방식을 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깜짝 놀란 것들은 막판에 가서도 사례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막판에 갔는데 한 열흘 남았는데도 사례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부랴부랴 하는 이런 분들. 근데 제가 올해는 이런 것들 조금 더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과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그다음에 30회 이상의 반복 모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만들어서. 그래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압박 면접에 대한 우리 경남은 압박 면접을 내기 때문에 압박의 정도가 올해는 좀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화된 압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업체가 올해는 능률협회로 갔지만 내년도에는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세스타가 될 수도 있고 또 ORP가 될 수도 있고 또 휴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그리고 연속 2년을 했기 때문에 또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통상 2, 3년 하고 바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압박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또 압박을 낼지 안 낼지 다양한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기본 사례형은 여기입니다. 그다음 거기다가 사례 경험형, 상황형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 놨다가 거기다가 압박 상황을 정리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본 사례, 경험이나 상황에 대한 기본 사례에다가 압박 상황을 추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예시 문제를 한 7월경에 드렸습니다. 압박에 대한 어떻게 압박이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일찍 드려서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압박 문제가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미리미리 압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압박이 들어올지에 대한 타시도의 기출 예시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출제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기본 사례를 만들고 10개 이상 그 다음에 추가 압박 상황을 정리하고 실전 연습을 30회 이상 해서 계속 말해봐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는 면접의 형식에 대한 부분,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적인 측면, 사고력, 즉 사례, 조직관리, 갈등, 전문성, 정책, 변화관리, 상황, 공직관, 내지는 이거는 자신의 가치관, 기타 사회형 문제, 또 압박형 문제 이런 것들을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선행되어서 이런 것들 정리가 필요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됐다는 전제하에 이제는 형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형식.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형식. 형식. 이 형식은 별로 안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뭘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꾸 긁히는 경우가 생기네요. 어제도 이런 것들이 좀 생겼는데 제가 뭐 조치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긁히는 게 좀 생깁니다. 제가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좀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워야 되는데 당장은 안 지워지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형식에 대한 이해는요. 이게 안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에 대한 이해. 그 아, 어떤 발음이라든가 억양, 표정, 자세, 제스처 등등 여러 가지 것들 등등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차지하는 요소가 큽니다. 저는 한 50% 정도 가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면접 외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면접 외적 요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면접 외적 요소에 대한 정리된 내용도 다 드리고 한 4, 50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또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 요소에 대한 정리도 하고 아울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연습을 시킬까 합니다. 발음, 억양, 표정 등등에 대한 외적 요소에 대한 또 별도의 지도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정리된 것들 드리고 한 50페이지 정도 다 총괄해서 정리된 걸 드리고 아울러 실전에서 연습도 강화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랩 방식의 발음 방식, 3단계 방식, 즉 구조적으로 말하는 연습도 필요하고 시간 내에 끝내는 연습도 마지막엔 필요합니다. 시간 내에 딱 정제해서 말하는 연습, 2분 안에 하나 문제를 딱 끝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답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는 연습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 연습 필요하다. 그 다음에 면접 평가 방식은 참고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것도 있는데 실적은 뭐 많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긴 한데 6급 이후의 실적이고 정량화된 실적이 가능한 거를 우선 선정하라. 실적을 뽑을 때. 그다음에 변화에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선별하라. 정량화된 실적, 정량이 가능한 실적. 이거를 어떻게 지우는지, 왜 자꾸 이런 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워야 될지. 어떻게 지워야 되나요? 이걸 삭제하면은 삭제가 안 되네. 자꾸 생기네. 어떡하죠? 이게 자꾸 생기는데, 파란색이.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게 상황 대처 능력이, 상황 대처 능력. 아까 얘기했던 어떤 상황에서 상황 대처. 저도 상황 대처가 잘 안 되네요. 아까 얘기했던 변화 관리, 변화된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 자신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면서 줄이 생기면 상황 대처 능력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일단은 추진력을 발휘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적 보고서에 포함시킬 내용을 그 6급 근데 본인의 실적 중에 특히 혁신적인 거 여기는 정량화 가능한 실적을 제가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주도한 실적, 정량화 실적을 하라. 그다음 이런 것들이 된 다음에 흐름을 가지고 쓰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흐름, 전체적인 맥락을 만들어서 써라. 처음부터 연결되게 실적 상황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흐름을 유지하게 쓰면 좋겠다. 그래서 배경, 과정, 성과가 연결된다라든가 아니면은 과정, 상호간이 연결된다라든가 흐름이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스텝으로 연결하든가 아니면 내용으로 연결하든가 흐름 연결, 결과와 성과를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핵심 단어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하면서 타시도의 자료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빙사항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빙사항이 올해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는데 증빙사항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증빙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올해는 여러분들의 실적을 5월 안에 끝내게 할 생각입니다. 5월까지 실적이 다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5월 안에 실적의 90%가 끝날 수 있도록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화된 서술 방식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많이 했습니다만 도표, 흐름도, 수학 분석, 그 다음에 영어, 한자, 숫자, 수식어, 운율 이런 걸 다양한 방식의 차별화 도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뭐 진보되어 있긴 한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작성한 이후에 지속적인 교정이 필요합니다. 실수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닥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안에 모두가 끝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 연결성을 둬서 평가자가 감동할 수 있도록 실적서 작성을 연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을 하고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5개월 이상의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최소한 5개월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적을 서서히 준비하셔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과거의 경험, 실적 사례 우리 경남도 좋고 뭐 충남, 대전 내지는 어디예요? 경기, 인천, 강원 뭐 등등 여러 시도의 자료를 분석해서 그다음에 내 실적에 특화된 사항을 뽑아서 서서히 써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적 면접은 보는 시도가 있고 안 보는 시도가 있는데 경남은 실적 면접을 안 보잖아요. 현재는. 실적 면접 보든가 내가 까먹었어요. 그 실적에서 실적 관련된 내용 물어보기도 하죠. 면접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에 대해 중요 기출 자료 실적 관련해서 주로 물어보는 문제 패턴이 있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그래서 과거의 실적 면접에 대한 기출 문제를 우선은 검토하고 거기다가 개인별 예상 문제를 추출해서 그걸 바탕으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별 예상 문제를 제가 작년에 주로 인천, 강원, 경기는 개인별 예상 문제를 뽑아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남이 개인별 실적 면접을 물어본다면 개인별 예상 문제를 이것도 역시 경남도 뽑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실적 관련된 면접 안에서 물어볼지 올해는 물어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실적 관련돼서 제가 만약 물어본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타시도처럼 실적 면접에 대한 예상 문제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는 1인당 50개 정도 추출해줬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실적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 또 제가 추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연습하고 필요합니다. 주로 실적에서는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기출 유형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예상 문제를 추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평가 지표는 이거는 평가 지표가 있는데 시도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평가 영역과 평가 영역 또 하나는 평가 척도가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숙달되어 있습니다. 평가 지표와 평가 척도를 있는 용어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강의 시간에 더 강화해서 말씀드리고 집단 토론은 통과하고 동료 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강의할 대상은 아닙니다만 각 개인별 동료 평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과거의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있었던 실적을 물어봐서 실적을 같이 고민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있었던 실적을 생각해 보면서 식사도 하고 친소관계를 맺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거의 실적을 쓰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래서 실적을 쓸 때도 혼자 생각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면. 그래서
뭐 과거의 동료들하고 모여서 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가 생각입니다. 소양은 통과. 그러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그 설명을 하는 목적은 강의에 대한 뭐 소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의를 안 들어도 영양평가를 준비하는데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꼭 강의를 들어야 된다 이런 목적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영양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공부 방법이나 자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에 대한 구성이 있습니다. 저는 권장하는 편이긴 한데 필수는 아닙니다. 네, 스터디를 할 때 스터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이거 스터디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안 한다고 해가지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해 그 강의 올해 뭐 수강하시는 분들 합격자 중에 스터디 안 한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불안해 하실 건 없고 이게 뭐 가점 요소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이런 정도 인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스터디를 복습용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작년보다 더 다양한 자료를 드릴 생각입니다. 더 많은 자료를. 그러니까 새로운 자료를 뭐 구하기 위해서 하는 스터디보다는 복습용으로 보고서 썼던 것들을 비교하는 스터디 내지는 면접에 대한 자료 제가 많이 드릴 테니까 연습하거나 실전 연습하거나 아니면은 드린 자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요약하거나 다시 말해보는 정도, 즉 복습하는 스터디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주기는 뭐 주에 1, 2회 정도입니다. 근데 스터디의 단점은 잡담을 하거나 시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 허비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구성원 상호 간에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갈등 늘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허비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터디 하다 보면은 내 거를 좀 뺏기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도 같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하길 바라겠습니다. 장점은 여기 스터디의 장점은 그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좀 막아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시간 허비, 갈등 내지는 불안감 오히려 친구 스터디원에 대한 어떤 이런 갈등이죠. 뭔가 그 소외감 내지는 약간의 어떤 심한 경쟁 때문에 내게 좀 빠져나간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그래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좀 최소화할 수 있다면 저는 뭐 권장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수는 아닌데 있습니다. 만약에 스터디를 본인이 원하는데 그 구성이 안 된 분들은 제가 이렇게 스터디를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스터디를 타시도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타시도 지금은 이제 줌으로 하는 스터디가 최근에 유행이기 때문에 꼭 우리 시도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뭐 타시도 하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수강생 중에 제가 적절한 시간에 이렇게 소개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타시도 하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필요하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수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보고서나 면접을 하기 때문에 실전 연습에 유리합니다.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고 늘 해야 되고 뭐 매일 써야 되고 면접해야 되고 이런 그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뛰어나거나 뭐 대단한 사람이거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제가. 그런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강제성입니다. 매주마다 뭘 돌려주고 자료를 드리고 돌려주는 이런 강제성인 거지 제가
여러분들을 뭐 100% 합격으로 이끄는 어떤 절대 뭐 어떤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고 어떤 같이 뛰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연습 기회를 준다는 거, 그다음 자료 수집과 면접 연습을 시킨다는 거 정도, 그다음에 타시도에 우수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장점이 있는 반면 어떤 통학 시간 허비, 어떤 통학, 어떤 학원에 나오는 시간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자기 시간이 확보가 안 된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점수가 안 나와서 비교 등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업에 꼭 학원을 다녀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장점을 살리시라는 그런 거고 여러 가지 방법에 만약에 혼자 공부하게 된다. 나는 혼자 공부하게 된다. 제가 작년에 보니까 한두 명 정도는 한 명인가? 한 명?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명인가? 한 명. 그 경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한테 안 배운 분이 두 명 있었어요. 두 명 있었는데 저한테 이름이 낯설었던 이름이 두 명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 정도는 혼자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명 정도는 아마 혼자 공부하셨을 것 같다.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이 낯선 이름은 두 명 정도 있었습니다. 합격자 중에, 전체 합격자 중에. 근데 한 명 정도는 혼자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혼자 공부한다 하더라도 자료는 친구들에게 받아보셔야 됩니다. 생으로 완전 혼자는 안 됩니다. 이 시험 자체가. 그래서 교육정책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이거는 경남이나 이런 시도는 해당이 안 되고 그 보고서는 학원에서 나와 있는 연습 보고서는 반드시 보고서에서 연습 보고서는 구해서 보셔야 됩니다. 실전 연습 보고서를 안 보고 그냥 시험장에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한다 하더라도 친구들한테 보고서를 구해서 그 형태를 공부하고 그런 걸 압축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금은 교육정책 보고서에서 해당하는 거라서 일반 비교육정책에서는 그 기출 그 학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2, 30번 이상은 써보고 압축하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잘 된 보고서 나눠드리는 보고서를 받아다가 구해다가 그런 거하고 비교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거나 학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분이 한 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아마 친구들 자료를 다 본 것 같다.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해서는 과거 타시도의 기출문제를 구해서 보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문제가 돌고 돌기 때문에 업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고 도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의 맨 뒤에는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를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과거 기출문제를 보시고 해설도 필요하면 구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의 바탕 위에서 시사 이슈라든가 내지는 자신의 경험 사례, 상황 사례 이런 것들을 개인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자신의 경험과 상황과 공직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워드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말고 싹 다 자신의 경험과 상황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면접 자신의 녹음을 녹음을 해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녹음.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녹음을 받아서 했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지만 혼자 공부할 경우에도 녹음을 활용하라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실적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형식에 맞게 과거에 제출했던 형식에 맞게 전년도 형식에 맞게 또 우수자들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서술하고 선배들에게 반복된 검증을 받으라고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 혼자 공부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들에게 반복된 검증을이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율학습을 통해서 혼자 공부한다면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장단 혼자 공부할 때는 개인 시간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독단에 빠지거나 객관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원 나왔을 경우에는 자기 등수가 나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화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공부법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물어본다면 이 세 가지 스터디나 학원 수업과 자율학습을 여건이 가능하다면 혼용하는 방식이 어떨까? 세 가지를 스터디도 최소한으로 해보고 시간을 압축해가지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뭐 1시간 줌으로 학원 수업은 뭐 듣고 필요하면은 뭐 여건이 되면 자율학습 혼자 공부하는 시간 확보해서 혼용하는 방식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혼용해서 한 번에 빨리 끝내는 방법을 한번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 관리에 대해서는 그 마음가짐이 무척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는 시험을 빨리 끝내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세, 즉 겸손한 마음이 근저에 있어야 됩니다. 나 우쭐하는 마음은 저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마음, 내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거기에 따라서 그 부족한 부분을 성실하게 채우는 자세,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성실하게 채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나는 과거에 소시적에 중고등학교 때 내가 좀 했어. 나는 뭐 신동이나 엘리트 소리를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자신감이 있는 건 좋지만 하지만 자신의 그 옛날 시험과 다르게 지금은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고 경쟁자들이 기본적으로 공직에 있는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낮은 자세와 성실한 마음, 낮은 자세 이런 것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의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그 가족에 대한 단순화, 지인 내지는 업무, 직장 이런 단순화 시켜가지고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일정 시간 동안에는. 그다음에 아울러 그 시험을 하는 과정에 상당한 압박이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압박이 있습니다. 압박이 오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압박이 옵니다. 압박이 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또 그런 것들이 공부에 방해되기도 하는데 매일 운동을 하는 게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셔가지고 이런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해야만 압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한 번 유경험자들 2번, 3번 보는 경우에는 압박의 정도가 훨씬 심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심하기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압박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늘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내년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있다가 물 한 컵 마셨습니다. 3단계 학습 방식, 예습, 강의, 복습으로 이어지는 3단계 학습 방식을 저는 지향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획력을 사전에 보고서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오탈자가 나는데 면접 연습 문제를 올해는 여기 20문제가 아니라 40문제 정도를 줄 생각입니다. 월 40문제, 주에 10개를 줘가지고 실전 사례, 예를 들어서 경험형 문제, 상황형 문제, 또 시사 이슈 문제를 해서 미리미리 내 경험 사례가 다 끝날 수 있도록 해서 월 한 40개 정도를 줄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기획력 강의에서는 그래서 이거 미리 숙제로 연습하죠. 강의에서는 매주 일요일 날 진행합니다. 보고서는 그래서 오전에는 써보도록 하고
오후에는 강의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쓰는 시간, 오후에는 강의 시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보고 작성의 노하우 내지는 작성 연습, 거기에 따른 해설 강의, 보고서에 대한 밀접 첨삭, 우수 보고서 제공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첨삭도 올해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첨삭의 방식이나 내용도. 그 다음에 월 4회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은 보고서 쓰는 거다. 보고서를 오전에 쓰고 오후에, 그래서 전날 쓰셔도 좋고, 그래서 오후에는 강의하고 이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또 요일을 올해는 분산해서 토요일 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면접 실적 강의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도. 올해는 토요일, 일요일 날 양일간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 3시간 정도 면접과 실적, 면접의 기본 원리, 면접 기출 및 예상 문제 해설, 모의 면접 연습, 요거는 뭐 별도 시간으로,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본 이론, 실적 우수 사례 분석, 그래서 월 4회, 면접 연습은 월 1회.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바뀐 것들은 토요일 날은 면접 실적 강의를 하고, 일요일 날은 기획력 강의를 하고, 그래서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같이 토요일 날은 3시간, 오전에 3시간 면접 실적 강의 하겠다. 그다음에 기획력 강의에 대해서는 일요일 날 오전에 쓰고 오후에는 강의하도록 하겠다. 만약에 오전에 못 쓰면 다른 날 써서 제출하는 방향, 주중에라도 써서 달라. 는 말. 그래서 약 이틀을 강의하는 걸로 약간 좀 강화하겠습니다. 좀 더 밀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적 첨삭은 매월 마지막 주에 하는데 3월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말씀.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첨삭하고 또 실적에 대한 예상 문제를 또 제공하는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 월 1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경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시도 정책 강의에 대한 부분, 정책 희망자에 한해서는 교육정책 30선을 매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정책 30선, 최신 시사 이슈라든가 교육정책에 대한 해설 강의가 이제 월 1회 있는데 이거는 원하는 분들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주요 정책 강의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여기에서 방식을 보면 기획력 강의는 줌으로 활용해서 실시간 강의 하겠다. 기획력 보고서는 면접 실적 강의도 줌을 통해서 하겠다. 실시간으로 하겠다. 첨삭은 일단은 메일로 주고받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정책 강의는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방식이 좀 변화된 게 있다. 또 집단 토론을 통과하고 복습을 할 때는 스터디를 활용해서 복습을 하는데 면접 문제, 매주 제공되는 면접 문제 40개, 또 하나 각자 쓴 실적 초안을 바탕으로 스터디를 하면 좋겠다. 팀원 작성 보고서, 우수 보고서, 핵심 요약, 면접 자료 이런 것들 바탕으로 복습을 하는 게 좋겠다.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터디를 구성해 주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탈시도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면은 유도해 주겠다. 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진행 순서는 뭐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면접 실적 이런 토요일 날 하는 거잖아요. 토요일 날. 첫 시간은 실적 이론과 우수 사례, 해설, 분석이죠. 실적이 왜 우수한 거고 왜 좋은 실적인지 잘 쓴 건지 분석하겠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시간 면접과제 해설, 매주 나오는 그 다음에 면접 이론 정리와 또 시사 이슈 정리 이런 것들이 토요일 날 이제 시행되는 거고 일요일 날은 보고서 실전 연습 오전에 그다음에 식사 시간 그다음에 2시부터는 보고서 해설 강의, 우수 보고서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 노하우 이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단 토론은 우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서 면접에 대해서는 보고서는 뭐 있습니다. 첨삭, 우수, 중요 과제, 교재하고 매주 10개, 실전 연습, 면접 노하우, 실적도 특강 연습, 첨삭. 그다음에 강사는 뭐 저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제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마지막까지 같이 호흡하는 사람이라는 정도. 그다음에 수강료에 대해서는 11월은요. 기획 면접 실적에 대한 이론 강의, 그 기획력 이론 강의, 면접 이론 강의, 실적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기본 강의죠, 기본 강의. 이걸 동영상으로 제공합니다. 동영상으로. 채팅이 들어왔네요. 이따가 제가 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은 기획력, 면접, 실적에 대한 기본 이론 강의가 있는데 처음 공부하거나 기본이 약한 분들은 11월 강의를 듣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는 기획력, 면접, 실적 이것을 제가 별도로 해가지고 한 60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다 포함해서 30만 원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거나 아니면 기초가 약한 분들은 이거 기본 강의 11월에 들으시라고 제가 좀 추천하겠습니다. 12월부터는 시도별 강의에 참조하는데 일시불로 납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할인 제도를 또 도입하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사람들이 원해서 했던 건데 그 할인 제도 한 번에 납입하거나 좀 이렇게 이런 분은 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을. 그다음에 이거는 연간 강의 계획인데 11월은 기본 동영상으로 11월부터 6월은 완성 아니 어떤 보고서 실적 완성, 면접에 대한 이론 완성, 보고서에 대한 기본 이론 완성. 그다음에 6월부터는 이거 좀 잘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건 다 있을 겁니다. 6월부터 8월은 여기선 심화,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은 약간의 이제 5월까지 90%가 끝나야 되고 요 나머지 시간에는 조금 더 10% 강화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면접도 2단계가 되면 내용 정리가 끝나고 이제 연습을 더 강화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기획력은 나만의 특장점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6월부터는. 그 전에 다 끝나야 됩니다. 다 끝나서 그 전에 기본 정리가 다 끝나고 6월부터는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의 특화. 그 다음에 2022년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좀 다른 거. 네, 물방울님. 네, 제가 이따가 같이 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질문에 설명. 우선 2022년에 바뀐 거에 대해서 좀 특화된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답변 드릴게요. 지금 채팅창에 있는 거는 좀 이따가 제가 마지막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캠프를 좀 운영할까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해보니까 성과는 유사하긴 한데 작년에는 동영상을 많이 했고 하반기에 줌을 했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입 캠프라고 해가지고 실적 완성 캠프 2박 3일 동안 모여서 2박 3일 모여가지고 실적을 끝내는 뭔가 이렇게 제가 대면 첨삭이랄까요? 대면 첨삭? 대면에서 만나서 실적을 끝내는 이런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끝내는 대면 만나서 그러니까 연수원 같은데 나 이런 숙식을 하면서 실적을 끝내는 이런 것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2월부터 할까 합니다. 1월부터 빨리.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도 한 금, 토, 일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면접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외형과 내용을 모여서 계속 연습시키는 것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연수원. 만약에 경남일 경우에는 중간 지점, 함안이나 아니면 있잖아요.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데 등등 어디. 제가 사는데 밀양도 좋고 아니면은 함안이든 어떤 중간 지점에서 2박 3일 동안 모여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몰입해서 끝내는 그런 것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실적 끝내기, 면접에서
또 연습하기. 보고서 몰입 캠프는 이거는 줌으로 할지 아니면 모여서 할지 이거는 주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아마 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 면접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연수원이나 캠프장에 모여가지고 제가 금토일 이렇게 돌릴 생각입니다. 그 숙박하면서 보고서는 뭐 그때 참고 그때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토론은 아니고. 그래서 2, 3일 집중해가지고 2박 3일 연수원 등등에 숙박 숙식하면서 몰입을 해서 끝내겠다. 그다음에 소에 즐겁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단기 실력 향상, 실적 완성, 고립감 해소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겠다. 그다음에 첫 번째는 캠프를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도입했던 AI 면접에 대해서 올해 경기 부산 전문직에서 도입했었습니다. 작년부터 2020부터 경기도 부산 이런 데 도입을 했는데 전문직에서 아마 향후에 내년 그러니까 2022년부터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도 도입할 것 같아요. 사무관도. 지금 교육감님의 의사가 너무 좀 세가지고 사무관도 AI 면접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에는 전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현재 저도 작년에 1차 개발을 했었는데 좀 더 심화해서 개발을 해서 조기에 완성해서 수강생 위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강의 방식에서는 11월은 동영상 강의의 기본 강의를 제공하고, 처음 시작하거나 기본기가 약한 부분은 수강을 이때 해서, 이 내용은 11월 했던 내용이 12월부터는 본 강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복되기가 어렵습니다. 12월은 쓰는 거라서 11월에는 원리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들어오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에는 줌으로 이제 본 강의를 들어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강료 정책에 대해서는 연간 일시납 회원 같은 경우에는 할인하는 것들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강원, 그다음에 인천 충북 그렇고, 우리가 충남도 우선은 경남을 먼저 보겠습니다. 경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획력 강의가 있고, 그래서 매주 일요일 실습 강의, 사회 줌 있습니다. 면접 실적 강의는 토요일 오후 3시 오전에 하고, 월 4회 1회 월 1회 하고, 그 면접 연습은 월 1회 줌으로 활용하는 거. 실적 첨삭은 매월 마지막 주 하고 3월부터 하고 월 1회 메일로 하고, 여기 빠져 있는데, 여기 빠져 있습니다. 이건 기획력 면접 실적 뭐 여기 빠져 있는데 타시도에 있는 걸 보면, 타시도에서 제가 타시도에서는 아까 요거를 여기 빠져 있습니다.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민들은 교육정책 30선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제공을 하겠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계속 보면 경남 기획력 면접 실적 강의하고, 그 다음에 기획력 강의 일요일, 면접 실적 강의 토요일, 실적 첨삭은 3월부터 하고, 또 하나 주기적으로 캠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를 해서 끝내기 캠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력에 대해서는 강의 내용은 보고서 작성 노하우, 뭐 연적 해설 강의, 보고서 밀접 첨삭이나 우수 이런 것들, 아까 했던 내용들, 면접 강의 이런 내용 하겠다는 거, 모의 면접 연습은 작년하고 똑같이 10회 정도 하겠다는 거, 기출 예상 문제, 실적 똑같습니다 했던 것들. 그런데 제가 약간 죄송한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강료에서 약간의 변동이 좀 있고, 기획력하고 면접을 분할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보고서만 듣겠다, 면접 실적만 듣겠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약간 수강료가 좀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유는 면접 실적 강의를 이틀 하면서 강의량이 좀 늘고, 또 첨삭자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첨삭 강의 시간이 좀 더 확대되고 또 첨삭 인원이 좀 더 작년에는 면접 첨삭 2회였는데 올해는 면접 첨삭을 4회로 강화하면서 수강료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할 수강도 해놨고 또 이제 할인 정책도 좀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약간 작년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실적만 들었는데도 30만 원, 경남은 보고서까지 들었는데도 30만 원 이런 같아서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좀 민원이 좀 들어와서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변화가 있고 나머지 지금 음,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상이하면 똑같습니다. 기획력 강의 일요일 날 4회 하는 거, 그다음 면접 실적 강의 토요일 날 하는 거, 실적 첨삭 하는 거 똑같습니다. 또 아울러 여기서 희망자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 30점 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 똑같고 같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도 같습니다. 나머지 시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은 아까 했고 이번에 전북은 통과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그 뒤에 기출문제 2021년 올해죠. 기출문제가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부터 해가지고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카페 내에서 뭐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은 추후에 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그러면 경남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이제 나머지 시도는 똑같고 정책 강의 동영상이 추가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채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강의가 있어서 스터디를 잡기 힘들겠어요. 그다음에 스터디나 개인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견은 맞고 일견은 틀린 건데 시간이 이제 오전만 진행한다는 말씀, 강의가 오전에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가 못 들은 경우에는 주중에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접 실적 강의는 나는 주중에 3시간을 주중에 듣겠다. 수요일 날. 토요일 날은 스터디를 하고 여기 강의 내용은 뭐 수요일 날이라든가 뭐 화요일 날이라든가 주중에 듣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듣기 기능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약간 변형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약간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해서 녹화해서 드리고 싶은데 악용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계속 제보를 해주고 막 여러 번 이제 뭔가 이제 공유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좀 선의를 악용하는 거라서 좀 그것만 좀 지양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시간은 이렇게 좀 차별화해서 다른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실시간으로 듣지 않고 다른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제가 약간의 좀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약간 강의를 좀 시간 늘린 거와 또 아울러 좀 강도를 높였죠. 작년보다는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틀 강의를 해서 좀 더 세게 강도를 높여서 좀 강화시키고 또 캠프를 통해서 더 재차 강화시키고
또 아울러 뭐 이런 과정에서 좀 여러분들도 괴롭게 해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죄송함이 하나 있고, 수강료를 좀 올려서 부득이하게 올림으로 인해서 좀 부담을 드리는 거에 대한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시키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딴에는 뭐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경남은 작년보다 뭐 면접 문항도 40개로 월 40개로 해서 그, 그 사례형이라든가 상황형, 경험형을 좀 더 많이 또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입니다. 아, 어저께는 수도권 할 때는 질문이 폭발해가지고 한, 한 30분 동안 질문 시간이 있었는데 캠프 비용은 뭐 그렇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숙식이 포함되긴 한데 최소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안 되게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에게 많은 부담이 안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캠프에서는 캠프를 가게 되면 그 만약에 실적 완성 캠프다 하면은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하는 건 아니고 그 타시도에서 실적 우수 1, 2등 했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저 플러스 타시도에서 실적으로 이제 최우수 점수를 받았던 사람들을 하고 같이 그 2박 3일 동안 먹고 자면서 이렇게 실적을 봐드리고 또 어떨 때는 면접을 봐드리고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그래서 몰입하려고 그러는데 언제 어디서 하나요? 언제는 빠르면 2월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안에 실적이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안에 실적이 끝날 수 있도록 조금 더 당겨서 강화시키겠다. 실적이 당겨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입니다. 어디서는 강의 시간을 2시간, 주에 5시간인데 주에 5시간이에요. 주에 5시간. 그러니까는 보고서 2시간, 면접 3시간인데 많은가요? 우선 캠프가 어디서 하느냐 이거는 제가 아직 못 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추천해 주시면 장소를 추천해 주시면 뭐 접근성이라든가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추천해 주시면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같이 여러분들 참석하고 또 대면에서 하는 거죠. 대면에서 보면서 그리고 또 실적 완성 우수자 타시도의 우수자들 불러다가 계속 그 보고 고치고 보고 고치고 보고 고치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거기서 실적만 하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접할 때는 면접만 하고 실적만 해가지고 그렇게 완성하게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줌 강의는요. 네. 네, 시도별로 함께 받는, 네, 중강의 함께 받습니다. 함께 받는데, 보고서는 경남 위주로, 주로 경남을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어, 그 보고서는 현재 통일돼 있어요. 경남, 울산, 광주,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 업체에서 하는 것도 똑같고, 또 평가 방식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그거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별로 지금 그 그래서 경남이나 울산, 대구, 부산 다 똑같습니다. 작년에 그 대구나 울산이나 부산이나 다 누구의 능력협회에서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내용에 거의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99%. 그래서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함께 받아서 다른 시도하고 스터디를 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 시도하고 스터디하는 게 꺼려진다면 타 시도하고 줌으로 하는 것도 제가 적극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복습으로. 네. 또
없으세요? 네. 음, 강의 시간이 좀 늘어나는데 한 주에 5시간 정도를 뭐 약간 뭐 여러분의 편한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만 좀, 좀 자제 부탁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체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시간대를 여러분이 바꿔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강의 11월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네, 11월은 다음 돌아오는 주. 네, 맞습니다. 11월은 그 내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요 내용 요 자료도 카페에 올릴 텐데 우리 박준희 팀장에게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총무에게 하셔도 좋고, 총무님 경남 총무님은 바뀌지 않고 똑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창원은 김주리 총무님, 우리 진주는 노영아 총무님께서 그분들에게 신청하셔도 좋고, 그래서 11월에는 그 기본 과정을 좀 들으시라고 제가 들어야 12월에 따라가는데 좀 수월하고 초보이신 분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12월부터는 중강의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11월은 동영상 강의, 보고서 면접 실적에 대한 기본 이론이 다 들어간 동영상 강의. 12월부터는 각각 다 중강의로 하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질문. 그리고 제 전화번호도 제가 해야 되는데, 제 전화번호를 혹시 전화번호 아이고, 왜 안 써지지? 네, 녹화본 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자. 지금 저는 제가 이상하게, 네, 보고서 피드백 최대한 빨리 당기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제가 전화번호를 써 드리려고 그러는데 전화번호 제가 입력이 안 되네요. 보고서 피드백이 작년에는 등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늦게 내서, 그런데 올해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주로 아니, 일요일 날 쓰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오전에 쓰기 때문에 피드백이 좀 더 빨라집니다. 빨라 빨라집니다. 피드백이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수신자를 모두에게 해야 되는데, 음, 제 전화번호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보고서 피드백 좀 남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상의하고 싶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전화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어떤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다른 질문 사항은 없으세요? 강의 시간이 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인 거가 좀 죄송한데, 제가 시간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좀 녹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경남이나 이제 여기 이제 남도의 분들은 질문을 안 하세요, 잘. 질문을 좀 덜 하시는 편이에요. 이제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는 편이고, 그래서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이고, 경남 분들은 그냥 뭘 하든 제가 저한테 믿고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 어떨 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 합격시켜 드려야 하는 그런 마음들인데 어떤 인원의 한계, 올해 몇 명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뽑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숫자보다는. 그래서 너무 불의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보다는 더 많이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의 분들도 아무 때나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마칠까요? 나중에라도 나중에라도 그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전화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변화된 게 강의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실시간 줌으로 하고 11월은 동영상 그리고 중간중간에 빠르면 2월부터 캠프를 통해서 5월 안에 실적이 끝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는 또 면접도 또 계속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다. 다양한 방식으로 캠프장이든 아니면 줌이든 어떤 식으로든 제가 2중, 3중으로 근무를 쳐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대략 제가 그 이렇게 줌으로라도 뵙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고요. 또 중간중간에 또 상담할 부분이 있으면 상담하시고 또 그 11월 잘 보내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꼭 합격으로 해피 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모으고 또 저도 마음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